2002년 겨울, 미국 뉴저지의 한 조용한 주택가. 6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을 함께 숨 쉬었던 아내 루비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거실의 공기는 낯설 만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92세의 노인 해리 번스타인은 낡은 안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내가 늘 앉아있던 텅 빈 소파에 멍하니 멈춰 있었습니다. 정막이 내려앉은 집안에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거칠고 주름진 손끝이 빛바랜 사진첩의 모서리를 위태롭게 더듬거립니다. 아내의 온기가 영원히 사라진 집안은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90대가 되어 사랑하는 이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슬픔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소가 완전히 차단된 밀실에 홀로 갇혀버린 듯한 끔찍한 질식이었습니다. 이제 내 삶에 남은 것은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일뿐이겠지. 굽은 등을 한 노인의 어깨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슬픔의 무게에 처참히 짓눌려 있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만큼 느릿하게 흘러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절반도 비우지 못한 차가운 수프가 굳어가고 있었고, 텔레비전 화면은 의미 없는 빛과 소음만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응시하던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바쁘게 돌아갔지만 노인의 시간은 아내가 숨을 거둔 그 겨울날에 철저히 멈춰버렸습니다. 지독한 노년의 우울증과 고독이 소리 없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숨막히는 정막으로 가득 찬 방 한 구석에서 희미한 빛이 떨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은 낡은 기계식 타자기 한 대. 젊은 시절 프리랜서 글쟁이로 활동하며 수없이 두드렸던 물건이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부와 명성을 안겨주지는 못했지만 타자기는 그의 평생을 묵묵히 지켜봐준 오랜 친구였습니다. 앙상해진 노인의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 자판 위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노인은 충동적으로 서랍을 열어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롤러에 끼워 넣었습니다. 굳은 손가락으로 자판 하나를 꾹 누르자 철칵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방 안의 정적을 찢어발겼습니다. 그 투박한 마찰음은 텅 빈 집안을 채우는 유일한 생명의 박동 같았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왜 써야 하는지 거창한 목적이나 계획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뼈에 사무치는 고독과 미칠 듯한 고요함에서 도망치기 위해 무엇이든 격렬하게 두드려야만 했습니다. 타자기 소리가 불규칙한 리듬을 타기 시작하자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머릿속에는 방금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짙은 슬픔 대신 아주 오래전, 무려 80여 년 전의 흐릿한 풍경들이 거대한 스크린처럼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1910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영국 랭커셔주의 잿빛 빈민가였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폭력 그리고 차별이 맴돌던 유년 시절의 좁고 축축한 골목길이었습니다. 노인은 9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자신을 평생 그림자처럼 괴롭혀온 깊은 내면의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었던 공장지대의 매캐한 매연 냄새, 술에 취해 가족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아버지의 거친 발소리가 타자기의 활자를 통해 종이 위에 생생하게 부활했습니다. 끔찍한 기억의 파편을 꺼내는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과정은 썩어가는 상처를 도려내는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타자기를 때리는 소리는 더욱 거세고 단단해졌습니다. 미치도록 견디기 힘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했던 무작위의 타이핑은 어느새 거대한 서사를 갖춘 한 편의 생생한 역사로 변모해 가고 있었습니다. 90대 노인의 외로운 방 안에서 훗날 전 세계의 가슴을 울리게 될 위대한 걸작의 첫 장이 그렇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프고도 치열했던 그 시절, 어린 해리의 눈에 비친 1910년의 잔혹한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낡은 타자기가 소환해낸 첫 번째 기억. 그것은 1910년대 영국 랭커셔의 어느 음울한 방직 공장 마을이었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거대한 붉은 벽돌 굴뚝이 토해내는 검고 매캐한 연기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가득 채운 축축한 안개 속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 파열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해리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스멀거리며 스며들었던 그 지독한 석탄 냄새가 90을 넘긴 노인의 코끝에 다시금 생생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해리가 살던 좁고 습한 골목길의 이름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 한가운데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하고 투명한 장벽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길의 한쪽 편에는 가난한 유대인들이, 반대편에는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마주보고 살았습니다. 같은 방직 공장에서 피땀 흘려 일하고 똑같이 줄인 배를 움켜쥔 채 잠자리에 들었지만 두 집단 사이에는 지독한 혐오와 경멸만이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저 길 건너편으로 넘어갈 수 없다. 그것은 어린 소년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뼈저리게 배워야 했던 잔인한 생존의 법칙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가난 속에서도 해리를 가장 두렵게 만든 존재는 길 건너편의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펍의 문을 거칠게 열고 나와 자갈밭 위로 무거운 발소리를 낼 때면 어린 해리의 심장은 얼어붙을 듯 뛰어댔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등잔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순간 좁은 집안은 곧바로 숨막히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폭군 그 자체였습니다.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던 밤, 어린 소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숨죽여 우는 어머니의 낡은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는 것뿐이었습니다. 질식할 것 같은 일상 속에서 유일한 안식처는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폭력과 지독한 가난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어머니는 거칠게 갈라진 손으로 몇 잎의 동전을 세고 또 세며 아이들을 먹일 빵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해리의 타자기는 어머니의 눈물과 땀방울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건져 올렸습니다. 가장 어둡고 차가운 골목길에서 피어난 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은 훗날 해리가 90년의 모진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던 유일하고도 강력한 방패였습니다. 빗방울이 차갑게 얼어붙은 유리창 너머로 어린 해리는 종종 맞은편 거리를 동경하듯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곳에도 자신과 똑같은 맑은 눈동자를 가진 또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 건너편 아이의 고장난 장난감이 이쪽으로 굴러오기라도 하는 날엔 양쪽 어른들의 날선고함이 골목을 무참히 찢어놓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은 그토록 높고 견고했습니다. 종교와 편견이라는 이름으로 덧칠해진 증오의 벽돌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끝없이 거대한 감옥을 짓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거칠어진 숨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80년 전의 상처를 생사를 찢듯 다시 꺼내어 글로 옮기는 일은 마치 맨손으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꽉 쥐는 것과 같았습니다. 타자기를 두드리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고통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를 가득 채우던 미칠 듯한 고독은 어느새 타자기의 격렬한 파차름 속으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수많은 기억의 파편 중에서도 늙은 작가의 가슴을 가장 날카롭게 찌르는 결정적인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리의 누나 릴리와 길 건너편 기독교 소년 사이에서 피어난 끔찍하도록 위험한 사랑이었습니다.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금기된 감정은 곧 해리의 가족은 물론 좁은 골목길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종교와 혈통의 거대한 장벽은 과연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 무너져 내릴 수 있었을까요? 해리의 누나 릴리는 언제나 맑고 따뜻한 미소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은 결코 쳐다보아서는 안 될 길 건너편이었습니다. 상대는 기독교인 소년 아서였습니다. 매캐한 석탄 먼지가 내려앉은 회색빛 골목 한가운데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을 가로질러 얽혔습니다. 그것은 메마른 장작 더미에 떨어진 단 하나의 불씨와도 같았습니다. 핏기가 가신 릴리의 창백한 손가락이 어두운 골목길 구석에서 아서가 건넨 작은 쪽지를 낚아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 거칠게 뛰었습니다. 발각되는 순간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짙은 안개 속에서 몰래 나누는 짧은 온기는 그 시대의 지독한 가난과 절망을 잊게 만드는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이성은 견고했지만 거칠게 요동치는 맥박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골목길에 비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빛바랜 커튼 틈새로 매서운 눈동자들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귓가에 맴돌던 은밀한 속삭임은 곧 날카로운 비수로 돌변했습니다. 유대인 처녀가 기독교인 녀석과 놀아난다더군. 싸늘하게 얼어붙은 공기가 해리의 집 현관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거리 전체를 지배하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그 잔혹한 실체를 드러내며 가족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간 날, 비좁은 집안은 그야말로 처참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내리친 낡은 식탁 위로 둔탁한 파여름이 울려 퍼졌고 산산조각 난 접시 파편들이 거칠게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핏대가 선 아버지의 목덜미와 이성을 잃은 고함 소리에 어린 해리는 구석에 웅크린 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사랑을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용서받지 못할 죄악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결국 릴리는 무거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깊은 밤, 그녀는 낡은 가방 하나를 움켜쥐고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의 품을 영원히 떠나 아서의 손을 잡기로 한 것입니다. 등 뒤로 차갑게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마치 무거운 묘비가 떨어져 내리는 굉음처럼 골목을 울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짙은 안개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릴리가 떠난 다음 날 집안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의식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산 사람을 향한 장례식이 치러진 것입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입고 있던 낡은 옷의 깃을 거칠게 찢어내렸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딸과의 영원한 단절을 선고하는 끔찍하고도 고통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텅 빈 눈동자에서는 더 이상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은 이제 이 집안에서 영원히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친 파차름과 함께 쉼없이 움직이던 타자기가 돌연 우뚝 멈춰 섰습니다. 96세 노인의 깊게 파인 주름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방울이 차가운 금속 자판 위로 후득 떨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목격했던 가족의 철저한 붕괴. 그 끔찍한 상실감은 무려 80년의 세월이 흘러서도 그의 영혼 한구석에 지독한 흉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종교가 무엇이기에, 보이지 않는 그 벽이 무엇이기에 한 가족을 이토록 무참히 짓밟아야만 했을까요? 3년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96세 노인의 굽은 등 뒤로 계절이 수없이 바뀌는 동안 방 안을 채우던 타자기의 파차름만이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책상 위에는 수백 장에 달하는 누런 원고 뭉치가 위태롭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독한 슬픔과 텅 빈 정막에서 도망치기 위해 시작했던 무작위의 글쓰기는 어느새 노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견고한 동아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완성된 원고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수사나 누군가를 계몽하기 위해 꾸며낸 영웅담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1910년대 영국 빈민가에서 겪었던 지독한 가난, 종교가 갈라놓은 잔혹한 편견, 그리고 가족의 처참한 붕괴를 맨살을 드러내듯 적어내린 고통의 기록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골문 상처를 찢어 짜낸 붉은 잉크로 80년 전의 잿빛 골목길을 세상 밖으로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원고 뭉치를 두꺼운 서류 봉투에 조심스럽게 밀어넣었습니다. 90대 무명 작가가 쓴 오래된 회고록. 거창한 상업적 성공이나 베스트셀러 작가의 타이틀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세상에 존재했었고 그 지독했던 시절을 끝끝내 견뎌냈다는 사실을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읽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을 뿐입니다. 그는 뉴욕의 크고 작은 출판사들을 향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봉투를 차례차례 띄워보냈습니다. 우편함을 서성이는 초조하고 지난한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벽은 1910년 랭커셔의 골목길만큼이나 높고 차가웠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꽂힌 첫 번째 회신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 편지였습니다. 90대 노인의 우울한 옛날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현대의 독자는 없습니다. 차가운 활자가 노인의 가슴에 날아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국의 출판 시장은
철저히 자본과 트렌드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냉혹한 전쟁터였습니다. 거절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수십 번째. 서랍 속에는 뉴욕에 내로라 하는 출판사들로부터 날아온 거절 편지가 무덤처럼 무겁게 쌓여갔습니다. 역시 내 이야기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늙은이의 푸념이었던 걸까. 깊은 무력감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세상은 아흔을 훌쩍 넘긴 이름 없는 노인의 과거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잔인한 사실만 뼈저리게 확인시켜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원고를 불태워버리려던 순간 노인의 퀭한 시선이 다시 낡은 타자기에 머물렀습니다. 미칠 듯한 고독을 견디게 해준 유일한 안식처. 그는 여기서 허무하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남은 원고 복사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서양을 건너 자신의 끔찍한 기억이 묻혀있는 그곳, 영국 런던의 한 출판사로 향하는 주소를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그것은 96세의 노인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향해 던지는 마지막 돌멩이였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원고가 대서양을 건너 영국 런던의 한 출판사 편집자의 책상 위에 무심히 던져졌습니다. 수백 통의 투고 원고 더미 속에서 낡은 타자기로 투박하게 찍어낸 서류 봉투는 아무런 시선도 끌지 못했습니다. 밀린 업무에 지친 편집자가 무심코 봉투의 끝을 뜯어 첫 장을 넘겼습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날아온 90대 노인의 회고록. 그 누구도 이 낡고 투박한 종이 뭉치가 출판계의 판도를 뒤흔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몇 장을 넘기기도 전에 편집자의 무심했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활자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1910년 랭커셔의 매캐한 공기, 차가운 빗방울,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어진 거대하고 잔혹한 장벽. 문장 하나하나에 깊게 배어있는 날 것 그대로의 고통과 처절한 생존의 기록이 편집자의 숨통을 강렬하게 틀어주었습니다. 화려한 기교 따위는 없었지만 그것은 90년이 넘는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낸 자만이 토해낼 수 있는 압도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뉴저지의 낡은 주택, 먼지 쌓인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런던 편집자의 목소리는 믿기 힘든 기적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원고를 당장 출간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이 이야기를 알아야만 합니다. 96세 노인의 굽은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던 거절 편지 속에 처참히 짓눌려 있던 그의 영혼이 캄캄한 우물 밑바닥에서 찬란한 빛을 향해 솟구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그 어떤 말보다 벅찬 카타르시스를 증명했습니다. 2007년 노인의 나이 96세에 마침내 데뷔작 보이지 않는 벽이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90대 무명 작가가 덤덤하게 써내려간 과거의 상처는 수백만 독자들의 심장을 무참히 관통했습니다. 책은 영국을 넘어 미국, 이탈리아, 독일 등 전 세계로 번역되며 단숨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습니다. 나이와 국경, 세대를 초월하여 전 세계의 독자들이 이름 모를 노인의 아픔에 함께 오열하며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 번의 운 좋은 기적일 것이라는 세상의 섣부른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거대한 부와 명성 앞에서도 해리는 결코 타자기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책이 유년 시절의 상처를 다루었다면 그는 곧바로 자신의 다음 생애를 향해 거침없이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98세의 나이에 후속작 그 꿈을 출간했고 100세가 되던 해에는 세 번째 책 골든 스텝까지 연이어 세상에 내놓으며 전 세계를 또 한 번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육체의 한계조차 그의 맹렬한 창작열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력이 쇠퇴하여 돋보기를 2개씩 겹쳐 써야 했고 손가락 관절이 굳어 차가운 금속 자판을 누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낡은 타자기 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96세라는 나이는 그에게 삶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니라 평생 억눌렸던 재능과 상처를 세상 밖으로 폭발시키는 위대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숫자에 갇혀 스스로 한계를 짓는 세상의 모든 편견을 완벽하게 박살내버렸습니다. 거대한 상업적 성공보다 노인의 가슴을 더욱 벅차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편함에는 전 세계 독자들이 보낸 수십 통의 편지가 쌓였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타자기 소리가 만들어낸 활자들이 바다를 건너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그들의 온기가 되어 노인의 텅 빈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내를 잃고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그 지독한 고독과 절망은 비로소 세상과의 따뜻한 연결고리로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해리는 자신의 기적 같은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미칠 듯한 상실감에서 도망치기 위해 자판을 두드렸지만 그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길을 밝혀준 것은 결국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 루비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내가 자신의 굳은 손가락을 움직여 주었다고 그는 회고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이 끔찍한 고독이 결국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문장을 완성했소. 100세를 맞이한 인터뷰에서 늙은 작가는 카메라 렌즈 너머의 세상을 향해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90대에 이른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시들고 관절은 굳어갈지언정 인간의 내면에 자리잡은 잠재력과 열정에는 결코 유통기한이 없다는 묵직한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늦은 나이라는 폭력적인 잣대를 그는 온몸으로 부숴버렸습니다. 2011년 겨울 해리 번스타인은 101세의 나이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를 구원했던 낡은 타자기는 영원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3권의 책은 여전히 전 세계 서점의 진열대 위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96세에 시작된 그의 짧고도 강렬했던 작가로서의 삶은 한 인간이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을 때 피어나는 기적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증명하는 불멸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울 앞에 늘어난 주름을 바라보며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남겨진 시간의 고독 앞에서 조용히 삶이 저물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리 번스타인의 낡은 타자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길고 굽이친 세월의 무게는 결코 무가치한 짐이 아니라 아직 쓰이지 않은 위대한 이야기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육체의 늙음이 영혼의 마침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한 우리 앞에는 언제나 채워 넣어야 할 백지가 놓여 있습니다. 당신의 손끝에 남은 온기가 내일의 첫 문장을 적어내려갈 때 비로소 진짜 당신만의 눈부신 서사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 당신의 영혼은 가장 선명하고 짙은 잉크를 머금고 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늦각이었습니다.